생유. 그러니까 사람이 참 특이한 생물인 거야. 다른 생물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사람이 진짜 특이한 게 성장기가 멈추면 그때부터 노화가 온다고 하잖아. 근데 그게 이제는 니네 생각을 해봐. 인간이 처음에 딱 태어나가지고 진짜 모든 게 그 조그만 올챙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사람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 엄청난 그 생명력이나 이런 게 폭발을 한다고.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렸을 때 있잖아. 어렸을 때 다치면은 그 엄청 빨리 낫는 거 알아요? 니네 이제 너무 오래된 얘기라 모를 거다. 니네한테도. 근데 이제는 부모님들은 기억을 하실 거야. 그게 진짜로 신기한 게 그 이제는 두세 살 때 있잖아.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1살부터 두세 살 때 정도까지. 그게 3, 4살까지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 선생님도 이제는 애 키운 지 조금 됐으니까. 근데 그때까지는 진짜 애가 상처가 나잖아? 하루 이틀이면 다 없어져. 놀라울 정도로. 그 뼈가 어디가 부러지잖아. 되게 빨리 붙어요. 근데 이제는 선생님 나이대라든지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어디 가다가 넘어져서 부러지잖아. 붙는데 1500년 걸려. 아, 진짜로. 그 치유력이나 이런 게 엄청 다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애가 다치고 했을 때 이제는 선생님도 애가 처음이니까 엄청 걱정할 거 아니야. 다쳤으니까. 근데 봤는데 걱정대로 했는데 진짜 낫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빨리 나와요. 그래서 저게 벌써 나왔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지금 난 다치면 안 돼. 큰일 나. 여러분들도 이제 조심하셔야 돼. 아직 젊잖아요. 금방 갑니다, 시간. 총알같이 가요. 진짜로. 선생님도 20대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엄청 빨리 가더라고. 20대 때가 재밌었는데. 학생 때랑 다른 고민이 없잖아요. 그지? 20대 들어가면 이제는 세대마다 그 고민거리가 달라져. 10대 때는 뭐 입시랑 이제 친구들, 그지? 그게 제일 크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는 20대 때는 이제 친구도 친구고 취업에 관한 이제는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20대부터 생기는 게 취업도 취업인데 대학생이 이제 졸업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집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요즘에는 특히나 애들이 더 줄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더 많이 해주는데 이제는 그거 이제는 조금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지. 왜냐면 지금 니네 세금 내줘본 적이 없잖아. 그치? 니네가 뭐 갑자기 막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엄마 이번 달 관리비랑 가스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막 이러진 않잖아. 그치? 핸드폰비나 막 이런 걸 걱정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크면은 그런 거 하나하나조차도 이제는 걱정을 하게 돼. 진짜로. 그러니까 선생님도 깜짝 놀랄 때 있어. 언제냐면 이제는 겨울에는 도시가스비가 많이 나오고 여름에는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극단적인 날씨니까. 여름에는 뭘 많이 틀어? 그렇지. 에어컨을 많이 트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 도시가스는 보일러를 잘 돌리진 않잖아. 여름에는 더워 죽겠는데 무슨 보일러를 돌려. 그냥 그 온수만 해놓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겨울에는 이제는 난방을 많이 해야 되니까 에어컨이랑 뭐 이런 건 들어갈 게 별로 없으니까 전기세는 적게 나오는데 도시가스비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는 나가는 건 이제 또이또이해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근데 이제 봄, 가을이 제일 적게 나가지. 근데 그런 것들을 뭐 1년으로 정산하면 또이또이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뭐라도 좀 많이 나오고 카드값 많이 나오고 막 이러면은 되게 이렇게 조금 걱정을 하게 되죠. 이번 때는 좀 많이 썼네? 좀 줄여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근데 지금 니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은 어른 됐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좁아요. 걱정할 게. 그걸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게 고민이 되고 이러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 뭐 고민할 거 크게 없습니다. 뭐 우정도 우정인데 선생님이 종종 애들한테 농담을 하거든. 뭐 이렇게 하고 친구 감싸주고 하면 야 이씨 우정이냐? 그 우정이 언제까지 갈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 내 애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막 연결이 돼가지고 성인이 돼서까지 막 이렇게 엄청 친하고 지내는 친구들은 드물어요. 대부분은 이제는 뭐냐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많이 이제는 끝까지 남는 경우가 많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는 대학교 가서 사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게 차이점이 있어, 사람마다 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는 내가 중학교 때 혹은 초등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때 친구를 못 사귀어가지고 아니면은 저 친구를 잃을까봐 너무 전전긍긍한다. 그거는 이제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냐. 우정이라기보다는 집착에 가까운 거라서 너무 그런 쪽으로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 그러니까 항상 뭐야. 불교에서 얘기하잖아. 중도를 지키라고. 그지?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뭔 소리냐면 그 친구를 하찮게 보거나 이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도 마음을 다해서 이제 내 친구를 사귀는 것도 맞는데 니네들이 거기에 너무 목매달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이제 친구라기보다는 조금 니네가 매달리는 듯한 그런 형국이 돼버리잖아. 그치? 친구면 서로 이해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야지. 선생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도 좀 그랬거든.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야. 선생님 자체가 성향이 그래 그냥. 당연히 이제 내 친구고 하다 보니까 잘 지내겠거니 하다가 이제는 연락을 하는데 선생님이 제일 친하다고 하는 친구들이 지금 이제는 만나면은 똑같아. 뭔 말인지 이해가지? 얼마 만에 만나도 만나면 그냥 똑같아. 야, 잘 지냈냐? 막 이러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스스럼 없이 지냈는데 연락을 1년에 몇 번 안 해요. 진짜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들이 그래, 그냥. 그래서 도리어 걔네가 연락이 더 많이 와. 근데 내가 전화하는 횟수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6번, 7번 된다 하면은 그 친구들은 이제 배 이상을 하기는 하지.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연락이 안 돼도 그냥 잘 살고 있겠거니. 그냥 바쁠 나이잖아, 선생님 나이 때가 제일. 사회생활에 이제는 거의 이제 정점을 찍을 나이라서 제일 바쁠 때라서 그냥 서로 이해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출근하다가 혹은 점심시간에 한 번씩 생각날 때 이제는 연락하는 거지. 야, 존내 보고 싶다. 본지 오래됐다. 언제 보냐 하면은 그러네. 우리 본지 이제 2달 넘었네. 언제 볼까? 하고서 이렇게 보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성인이 되고 학생 때하고는 차이점은 있기는 하지. 학생 때는 이제 니네는 계속 붙어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는 잘 조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용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얘기야. 진짜 친구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뭔가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서운할 수도 있고 너무 미안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주안점을 두시면은 니네 인생 자체에서 이제 낭비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안 좋을 때가 많아. 너무 그러지 말라고. 알겠냐? 잘 봅시다. 들어갈까? 함수 봅시다. 함수 봐야지. 함수는 어디부터 가야 돼? 기본적으로 이 새끼는 뭐야? 우리가 집합에서 기인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부분집합이라는 녀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진리집합, 명제까지 들어가서 그치? 그런 진리집합들 사이의 관계성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불렀었어? 대응이라고 불러줬었는데 이 대응 관계 중에 좀 특이한 경우 요거를 갖다가 우린 뭐라고 불렀어? 함수입니다 라고 불렀어요. 왜? 대응이라는 거는 뭐라고 했어? X라는 녀석과 Y라는 어떤 집합이 있는데 그 두 집합 사이에서 뭔가 관계성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 관계성만 있으면 되는 건데 함수라는 녀석은 그 관계성에 조금 특이성을 부여를 한 거잖아. 어떻게? X라는 녀석이 집합이 있고 Y라는 녀석의 집합이 있는데 우린 특이하게 얘를 정의역이라고 부를 거고 얘를 공역이라고 부를 건데 함수가 되기 위해선 그러한 대응 관계 중에서 너는 반드시 선택을 다 해야 되는 거고. 그치? 그랬을 때 반드시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얘는 뭐라 부른다? 함수라고 부른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남는 게 있으면 안 돼.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고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맞나? 그럼 얘네와 얘의 유기적인 관계를 우리는 함수다 해서 펑션의 약자 f를 많이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런데 이 함수라는 거는 f가 될 수도 있고 g가 될 수도 있고 h나 k 누가 돼도 상관이 있더라 없더라? 없는 거야. 되셨나? 통상적으로 뭘 많이 쓸 뿐이야? 요거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x는 선택을 하는 입장이고 y는 선택을 받는 입장. 그 안에서도 이 선택을 받은 녀석들을 우린 뭐라 불러? 치역이라고 불러준다. 되셨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치역이라는 녀석하고 공역이라는 녀석이 있으면 항상 얘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걸 인지하셔야지. 그럼 부분집합의 의미니까 뭐가 돼? 치역과 공역의 대소관계를 따지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더라. 아하, 그럼 공역이 더 클 수도 있고 치역하고 같을 수도 있는 거구나. 되셨죠? 그런 대응 관계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녀석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문제상에서 봤을 때
그 대응관계 중에 특이한 경우 함수를 따졌더니 첫 번째로 봤더니 뭐가 되는 거야? 정의역은 반드시 선택을 한다. 두 번째 뭐? 선택은 하나만 해줘야 된다. 그치? 남는 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남는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없어야 한다. 항상 이렇게 말로써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되셨죠? 그럼 이러한 대응관계 중에서 특이성에 따라 그 함수의 경우를 결정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었어? 1대1 함수가 있었고 1대1 대응이 있었고 항등 함수가 있었고 상수 함수가 있었네. 그치?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였잖아. 그치? 그럼 1대1 함수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된댔지? 수식으로 알고 있어야 된댔잖아. 그럼 말로 표현해봐. 뭐였어? 말로 표현해보라 했잖아. 정의역이 다르면 치역도 달라요. 그럼 그거를 수식으로 쓰는 건 어렵지 않잖아. 요거 이면 fx1하고 fx2도 달라요.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럼 이 녀석 자체가 항상 참이 되니까 누구도 참이야? 그렇지. 명제 대우도 참인 거니까 함수값이 같으면 정의역도 같아요. 이렇게 간다고 했네. 그치? 그럼 1대1 대응은 뭐였지 얘들아? 그렇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1대1 대응. 항등함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 했어? y는 x.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얘를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자주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치? 상수함수라는 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y는 k다. 요 형태인 거지? 그러니까 fx는 k인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x 대신에 뭘 집어넣어도 동일하게 k 값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그래프로 그려주시면 항상 요따고. 맞나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더라. 되셨나? 그럼 이 부분에서 이제 뭐 함수의 개수 따지는 게 당연히 나오겠지. 맞습니까? 그럼 함수의 개수를 따지면 어떻게? 1대1 함수는 항상 선택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이해 갔지? 첫 번째보단 적어야 되고 두 번째보다 적어야 되고 세 번째보다 적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 가시오? 그럼 그 똑같이 줄어드는데 얘네 차이점은 뭐야? 얘는 공역이 남을 수도 있고 얘는 공역이 남을 수가 없더라. 그럼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는 뭐야? 말 그대로 얘만 지켜주면 되는 거니까 기본 정의만 잘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럼 섞여도 얘가 선택받는 y가 섞여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1, 2, 3 있는데 얘가 1, 2, 3, 4, 5 이렇게 돼 있다. 얘 선택권 몇 가지? 5가지. 얘 몇 가지? 5가지지. 함수라고 했잖아. 함수. 그럼 얘도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125가지. 되셨어요? 왜냐면 몰빵을 해도 되고 얘네 둘이 똑같은 데 가고 얘 혼자 다른 데 가도 되고 다 다른 데 가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럼 1대1 함수였으면 뭐? 얘는 5가지, 4가지, 3가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지. 상수 함수였으면 뭐? 몇 가지? 5가지죠. 여기로 몰빵하거나 여기로 몰빵하거나 여기로 몰빵하거나. 뭔 말인지 가셨죠? 그럼 항등함수라는 거는 얘가 없었으면 뭐야? 이렇게 가는 거니까 한 가지가 되는 거지. 근데 항등함수가 어떻다고 했어요 얘들아? 조건에 따라서 조건부 항등함수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경우? 정의역을 봤더니 마이너스 1, 0, 1이야. 치역을 봤더니 마이너스 1, 0, 1이야. 공역을 봤더니. 그럼 그랬을 때 함수가 뭐가 됐어? 이렇게 됐어. 그럼 얘도 이 범위 안에서는 뭐가 돼? 1대1 대응 함수가 될 수 있다. 되셨나요? 선생님 많이 갔죠?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이제 기본식. 왜냐면 우리가 이게 유형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만 짚고 갈 거고 더 디테일한 설명은 개념서에서 다 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는 혹여라도 선생님 저는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은 그 개념서 했던 부분 강의 보내드릴 테니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큰일 났다. 배고파.
아, 야식 먹으면 안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야식은 조심해야 돼. 비만이라든지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고 했어. 아, 진짜. 자, 보자. 얘 봤을 때 이제 뭐 합성 들어가야지. 그치? 합성이라는 거는 항상 뭐가 되는 거야? 함수 봤을 때 y는 요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합성인 거야, 얘들아. 이해가지?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예시를 들면 이런 거라고. f의 2x 또는 f의 x-4 이런 것들은 다 합성인 거야. 그치? 왜냐면 거기에 있는 수치 자체를 나는 뭐라고 쓸 수 있으니까 gx 혹은 hx 이런 걸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합성해서 썼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걔를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f하고 g가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x 이렇게 간다고 했지. 그럼 여기로 가는 함수, 여기로 가는 함수 이렇게 봤을 때 이 녀석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 1, 2, 3, A, B, C 얘가 4, 5, 6 이렇게 나왔다 치자. 뭘 써도 상관없죠? 그럼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갖다 치면 얘도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갖다 치자. 된 거지?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야? F1은 B인 거고 F2는 C인 거고 F3은 A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서 썼더니 뭐가 돼? G, A는 4가 되고 G, B는 6이 되고 G, C는 5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뭐야? 여기까지만 봤을 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치? 여기선 Y에서 Z로 가는 함수입니다. 그럼 여기 포인트가 뭐가 되는 거야? 너란 함수 입장에서는 너란 새끼가 치역인데 너란 함수 입장에서는 너란 새끼가 정의역이 돼버린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A, B, C 대신에 내가 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G의 A는 뭐였어? F3. 요게 뭐가 된다? 4가 된 거고 G의 B는 F1이 6이 되는 거고 G의 뭐가 되는 거냐? C니까 F2 이꼴 5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 입장에선 뭐가 된 거야? 이게 각각의 정의역을 역할을 한 거고 원래는 얘 입장에선 뭐였다? 치역이었다. 그러니까 난 뭘 원하는 거야? 너란 새끼 있으면 그냥 한 방에 쭉 가세요. 그지? 너를 쌩 까고 너란 새끼는 어디로 갈 거야? 바로 5로 가시고 너는 이렇게 가주세요. 요걸 바라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형태를 봤더니 나는 그 녀석을 봤더니 어떻게 돼? G에 fx를 집어넣은 게 되는 거잖아. 너를 정의역으로 삼겠어요. 그럼 너란 녀석을 이제는 특이하게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잖아. 되셨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됐습니까? 그림만 보시고서 F에다가 G를 합성하고 아니라고. 되셨지? 그럼 얘는 봤을 때 합성이라는 새끼는 이거하고 F.G하고 같아 달라? 다르다고 말씀드렸어. 왜? 얘를 이제는 거꾸로 진행을 해보시면 된다고. 뭔 말인지 얘가 얘를 F로 놓고 얘를 G로 놓고선 똑같이 합성을 해보시면은 결과 자체가 서로 다르게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그것까지 보여드리진 않을게. 되셨어? 그러니까 합성을 했을 때는 내가 봤을 때 F.G.H가 있으면 어차피 합성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나와 있을 때를 보니까 뭐가 돼? 얘를 정의역 자리에 집어넣는 거지. 그럼 여기는 뭐가 돼? 왼쪽에 있는 녀석을 기점으로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다 정의역 자리로 집어넣을 거라고. 그럼 너란 놈을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하든 이렇게 계산을 하든 항상 왼쪽에 있는 녀석에 다 집어넣을 거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뭘 성립한다? 결합법칙은 성립을 한다는 얘기고 요거를 봤을 때 요거하고 요거는 어떻다? 통상적으로 같지 않기 때문에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되셨어요? 그럼 학성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 있어요? 함수의 상등 문제라든지 그래프 문제. 맞습니까? 서로 동일한 함수입니다. 어떻게 풀면 돼? F 이꼴 G입니다. 그냥 이거 풀면 되는 거야. 되셨어? 그럼 요걸 풀 때 가장 이제는 선생님이 강조를 해주는 게 얘가 2차식이 나왔고 얘가 1차식이 나왔어. 그런데 정의역하고 치역이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그 녀석이 뭐 2하고 3이 나왔더라.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 F2 이꼴 G2. 그지? F3 이꼴 G3. 근데 우리는 이거를 고1 과정 수상에서 여러 차례 봐왔잖아. 문제상에서
fx 이꼴 gx입니다. 2차 이꼴 1차입니다. 이렇게 봤어. 그럼 얘네 같다라고 나왔으면 집어넘기면 빼기는 0이 되니까 얘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이 생기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내가 얘를 집어넣었을 때 2하고 3을 집어넣으면 성립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나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새로운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 맞지? 그럼 근이 됐으니까 나는 너란 새끼를 그냥 어떻게 쓰는데? A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더라. 되셨나? 해나 근 나와 있으면 식 만들고 싶어야 돼.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 안 나오고 이미 얘 실수에 관해서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럼 얘는 항등식 문제로 풀이가 가능하겠지. 근데 마찬가지로 뭐 할 거야? 한쪽으로 집어넘겨서 반드시 성립하게끔만 만들어주시면 되더라.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대부분 학생들이 어떻게 풀어? 아, 나는 함수 다시 배웠으니까 이 새끼 집어넣고 같아요. 연립방정식 풀고 앉았다고. 그러지 말자는 얘기야. 알겠어? 연립방정식이 틀린 게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상에서의 개념을 그대로 갖고 오면은 근각계수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요 녀석 항등식의 의미로 다가가도 충분히 풀이가 가능하더라. 되셨나? 여기까지는 좀 기억하세요. 그럼 요거 합성 부분에서는 요것만치 잘 나오는 게 이제 뭐 있어요? 그래프 문제 있잖아. 그치? 그래프 문제는 선생님이 이제는 조금 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또 하나 자주 나오는 게 뭐 있어요? 반드시 빼놓지 않고 나오는 거, 여러 번 합성하는 거. 맞습니까? 네. 뭔지 아시죠? 네. 그럼 뭐 여러 번 합성하는 거는 규칙성, 즉 주기성을 따져줘야 되는 게 맞아.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잖아. 얘가 f, n에 x 이렇게 나와가지고, 뭔지 알지? 네. 그러니까 여기 문제상에서 봤을 때 얘가 f1의 x는 fx이고 f3의 x는 f에다가 f2의 x를 합성하세요. 요 딱으로 나오잖아. 그치? 그럼 이런 문제 있으면 규칙성을 따지는 게 맞는 거야. 그래 놓고 뭘 쓴다? 주기성을 파악할 수 있나요? 요 얘기로 가는 거라고. 알겠어? 근데 얘가 뭐가 나올 때도 있어. 똑같은 문제인데 그래프가 요렇게 나와서 요 필기해 두셔야 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얘를 기점으로. 알겠어? 꼭 필기해야 된다고. 그럼 얘는 케이스 1 이걸로 갔을 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알겠지? 그럼 얘처럼 위로 볼록하면서 증가하는 경우가 있지. 요거를 선생님이 니네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위볼 증가라고 할게. 됐어? 위로 볼록하면서 증가. 됐쇼? 그럼 케이스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 아볼 증가 형태가 있어요. 얘가 똑같이 y는 x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알겠니? 그럼 얘는 잘 들어. 얘는 합성하는 수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해라. 됐나? 그럼 얘는 뭐겠어? 합성하는 수만큼 왼쪽으로 이동해라. 됐나? 그럼 여기에 플러스 알파 뭐가 들어가느냐? 잘 들어? 플러스 알파 뭐가 들어가느냐? 그래프는 동일한데 역함수를 물어볼 경우 역함수를 네, 둘 다 엄청 편해요. 이거 알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서도 2번 정도 보셨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야. 처음부터 알려주면 애새끼들이 꼼수로만 쓴단 말이야. 명확히 알고선 가야지. 알겠어? 얘 진짜 그래. 얘를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나오느냐. 문제가 동일하게 F의 도트에, F의 도트에, F의 뭐 A를 구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새끼가
시작점인 거야. 이해 갔어? 그럼 얘 뭐야? 세 마리 합성했지? 그럼 얘는 뭐 하면 되는 거야? 시작점이 만약에 여기가 A였다라 치면은 오른쪽으로 3칸 가면 된다고. 이해가? 시작점이 이 새끼가 만약에 A가 여기 있으면 왼쪽으로 3칸 가면 된다고. 됐냐? 근데 동일한 문제인데 어떻게? 얘가 역함수로 나왔을 때 3번을 하라고 했으면은 오른쪽으로 3칸 가면 되는 거야. 됐어? 이 문제 좀 이따 문제 풀면서 풀어 드릴 거야. 되셨나? 뭔 말인지 이해가? 어렵지 않아.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시라고. 위볼 증가인 함수 그래프에서 합성을 했으면은 합성한 그 함수의 개수만큼 기준점을 세워서 얘 기준은 시작점이야. 그 기준점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만큼 합성한 개수만큼. 이해 갔어? 아볼 증가일 때는 왼쪽으로. 근데 각각의 위볼 아볼이 똑같이 나왔는데 어떻게 역함수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 하면은 반대쪽으로 이동하시면 돼요. 원래 가는 거예요. 이해 갔어? 이거는 규칙이 있어서 그런 거야. 모든 함수가. 그래서 선생님 뭐 했어? y는 x인 경우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럼 이 경우에서는 100% 성립을 해요. 됐나요? 좀 이따 문제 풀면서 보여드릴 거야. 진짜야. 사기꾼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된다고. 되셨나?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 요 정도까지 갔으면 당연히 역함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그럼 역함수라는 새끼를 봤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 기본 전제 조건이 뭐였어? 그렇지.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가야 되는 게 1대1 대응이니?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가 쑥 봤을 때 yes 이게 됐단 말이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y는 x 대칭 시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y는 fx가 있으면은 너란 새끼 1대1 대응이니? yes! 그럼 뭐가 되는 거야? x 이꼴 f의 인버스 y 된 거지? 그럼 요 녀석을 이제 다시 꽁냥꽁냥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되신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얘는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자체가 요거란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게 뭐야? 얘가 x라는 새끼의 범위가 처음에 첫 번째 케이스 빈출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케이스 어떻게? 얘는 봤을 때 어떤 직선이 있어요. 직선이 있는데 정의역이 그러니까 x가 뭐 a에서부터 b까지고 공역이 문제상에서 봤더니 뭐 m에서부터 n까지 간다 라고 했어. 그럼 그 직선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하고 음수인 경우로 나눠줘야 된다. 그런데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이 새끼는 하나당 하나가 반드시 꽂혀야 된다는 얘기잖아. 겹치면 안 돼. 그럼 얘네는 봤을 때 시작점하고 끝점이 같겠어? 다르겠어? 같겠지. x든 y든. 그러니까 이 숫자가 같다라는 게 아니라 얘가 시작점이면 얘도 시작점이 있을 것이고 그럼 거기에 x하고 y가 맞물릴 수밖에 없다고. 1대1 대응이려면. 그럼 증가할 땐 요거니까 뭐가 돼? 이게 a고 b가 될 테니까 이때 m이고 이때 n이 될 것이며. 그치? 그러니까 a, m하고 b, n을 지난다는 얘기지. 되셨어? 그럼 여기서 뭘로 푸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도 있어야 되지만 기울기 바로 나오는 거잖아. 또 찐따 마냥 y-y1은 x2-x1분의 y2 이지랄 하지 말고 그냥 한 점 나와 있고 기울기는 바로 나오는 거니까 식을 바로 써버리란 얘기야. 그럼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요게 a하고 b가 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이 새끼가 m인 거고 이 새끼가 n 이렇게 된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됐나? 그럼 1차에서 잘 나오는 게 또 뭐 있어? 2번 얘는 y는 절대값 x-알파에다가 플러스 뭐 ax 플러스 b 요런 꼴. 그지? 근데 요 새끼가 뭐래? 1대1 대응이다. 또는 얘가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또는 뭐라고 하겠어? 증가함수이다. 그지? 1대1 대응에서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요게 나왔으면은 증가 또는 감소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치? 맞아 안 맞아? 1대1 대응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증가를 했으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 기울기가 같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냥 증가를 했으면 계속 증가해.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증가를 했으면 이렇게 증가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가지?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갑자기 이 새끼가 이렇게 증가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아, 이렇게 가면요? 상관없다고. 증가는 증가만 하면 돼. 감소는 감소만 하면 돼. 그게 뭐니까? 1대1 대응이니까. 그치? 근데 1대1 함수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어. 문제상에서 어떻게 됐어? 이 새끼가 이렇게 갔다가, 그치?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쭉 떨어져 있다가 얘가 색칠되고 얘는 뚫려 있고 이렇게 가도 뭐라고 했어요? 1대1은 맞다라고 했지. 근데 이만치에 해당하는 뭐? 공역이 B잖아, 그지? 그럼 요만치에 해당하는 치역은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런데 치역 전체를 따지면 이거부터 요거까지니까 여기부터 쭈루룩 올라오고 쉬었다가 쭈루룩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얘도 1대1은 맞다고. 근데 1대1 대응은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1 과정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이런 거라고. 증가하는 새끼는 계속 증가해요. 감소하는 새끼는 계속 감소해요. 그럼 그걸 수식으로도 쓸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럼 증가함수는 뭐가 되는 거야? 증가함수는 거꾸로 가자 그냥. 되셨나? 그럼 감소함수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증가였으니까 감소함수는 이건 동일한 거고 거꾸로만 가면 되는 거야. 되셨어? 그러니까 이런 수식이 나왔을 때 그걸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전처럼 이 새끼는 증가해요. 얘는 1대1 대응이에요. 요지랄 안 한다고. 문제상에서 1대1 대응이면은 우리가 아까 썼던 수식대로 나오는 거고. 이런 표시가 나와 있으면 어머나 이 새끼는 공역 치역이 똑같다고 나와 있네. 그럼 증가함수다. 즉 역함수가 존재하겠네.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얘 봤을 때 직선 요거 나오는 거고, 그치? 또 하나 나오는 게 뭐야?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거지. 얘는 2차 함수에서 어떻게 나와? 문제상에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오는데 첫 번째 케이스로는 뭐가 나오는 거냐? 얘가 봤을 때 정의역이 뭐 얼마냐? 정의역이 그냥 얘는 역함수가 왜 이러겠냐?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이렇게만 나온다고.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뭐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추계방 정식을 기점으로 얘 이상만 되면 끝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근데 두 번째 케이스로는 어떻게 나와? x에서 x로 간다고 한다고. 이해 갔어? 그럼 따져보시면 어떻게 돼? 얘가 운 좋아서 이 새끼가 x는 1이었는데 여기가 1일 수도 있으나 x는 1이었는데 뭐 2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혹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얘가 뜻하는 게 뭐야? 정의역의 시작점이 내가 뭔지 모르겠으나 A라고 놨으면 치역의 시작점도 얼마야? A란 얘기지. 이해가? 그러니까 얘처럼 1, 마이너스 2 이런 게 아니라 이 새끼는 이쪽만 보면은 1대1 대응 맞잖아. 그럼 1번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고 얘처럼 정의역하고 치역이 일치한대. 그럼 이 새끼는 시작점에 해당하는 정의역과 치역의 그 교점의 좌표가 동일하다는 얘기야. 그 얘기인즉슨 뭐야? 이 정도 A가 있으면 Y도 얼마? A. 이해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 A, A를 지나는 거구나. 요걸로 판단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되셨습니까? 그런데 그 A 값은 당연히 뭐겠어? 이 축의 방정식보다 오른쪽이나 왼쪽에 존재하겠지. 한쪽만 봐야 되니까. 되셨나?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역함수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는 거예요. 되셨어? 이해 갑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지워도 되죠?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잘 기억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역함수의 이제 성질을 가면은 뭐가 나오는 거야? 교점 얘기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교점 얘기 나오고 뭐가 나오겠어? 그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것들 나오겠지. 기본 사항은 뭐가 돼? 당연히 역함수를 구해 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되셨지? 근데 역함수하고 이제 합성하고 들어갔을 때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보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함수부터 역함수, 합성함수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20몇 개인가 되더라고. 대표 문제가. 그럼 20몇 개를 다 못 풀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가시죠? 다음 주에 이어서 풀면 돼요. 그럼 얘는 합성과 역함수 자주 나오는 게 뭐가 돼? F.G에다가 얘가 역함수, F.G.H에다가 역함수, 그리고 역함수에 역함수, 그지? 그런 다음에 요런 경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봤을 때 어떻게 된다? 반드시 순서를 바꿔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증명하는 거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함수식만 만들어 보면 돼. 그러니까 수식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수식을 만드는 거지. 실제 y는 ax 플러스 b 이런 걸 만들라는 게 아니라 얘를 봤을 때 요거하고, 그러니까 f의 인버스 도트 g의 인버스하고 얘를 비교를 해보시면 돼. 알겠어? 그럼 얘를 y라고 놓고 얘도 y라고 놓고 똑같이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 들어가지. 그럼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지. 그럼 다시 바꿔 번지고 하다 보면 식 자체가 하나는 y는 f의 gx가 나오고 하나는 y는 g의 fx가 나와. 그럼 우린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고 알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성립하지 않아요. 이런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가야 돼. 거꾸로. 알겠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고? 가운데 그대로 있고 양쪽 바꿔 번지면 된댔지?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되셨나? 그럼 요거는 뭐라고 했어? 자기 자신. 그럼 얘는 뭐라고 했어요? 기억 안 나? 항등함수. 자기 자신과 역함수를 합성한 항등함수. 이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 항등함수 얘기는 어떻게 나와 얘들아? 잘 봐야 돼. 항등함수 얘기는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상에서. 됐나? 역함수라는 건 뭐야? 정역과 치역을 바꿔버리는 거라며. 1대1이 보장성이 있으면.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돼? F에 요거지? 그럼 바꿔 번졌더니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표현이지만 이 표현을 더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알겠어? 그럼 이게 이렇게 나왔으면은 결론은 이건데 바꾸기 전에 니네가 보자마자 두세 개 합성했더니 항등함수네? 그럼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둘 사이는 역함수 관계구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됩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보고서 이제 문제풀이를 하셔야 돼. 또 하나 성질을 이용하는 게 뭐야? fx 이꼴 어쩌고저쩌고 나왔단 말이야. 근데 문제상에서 f 인버스 2는 4이고 뭐 f 인버스 3은 1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럼 실제로 역함수를 구해줘도 상관은 없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우리는 항상 역함수를 배운 이유는 역함수 자체를 구하는 게 까탈스러우니까 그 성질을 이용해서 좀 더 쉽게 풀어보자. 이 얘기잖아.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야? 자기 자신이니까 F4 이꼴 뭐가 된다? 2이다. 얘는 F1 이꼴 3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라고. 되셨지? 요거는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됐나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는 쉽게 그리는 거 설명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시면 다행이에요. 오늘 또 문제 풀이할 때 시간이 되면은 알려드릴 거야. 합성함수 이거 만드는 거 있더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 방법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니네가 정석적인 방법도 알고는 계셔야 돼. 왜냐면 그게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근데 서술형이 아니고서는 당연히 뭐야? 객관식 단답형 혹은 수능 볼 때는 서술형이 없잖아. 빨리빨리 풀어야 되니까 당연히 그 방법으로 풀어주시는 게 맞는 거라고. 되셨나요? 여기까지 갔죠? 오케이. 그럼 요거 바탕으로 해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몇 문항이나 할 수 있으려나? 몇 문항 들어갈 것 같아? 절반은 할라나? 10개 정도밖에 안 되려나? 17. 이게 리모컨 똑똑 그것만 있으면은 진짜 훨씬 빨리 푸는데. 지금 시간이 2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럼 원래 이 시간이면은 그 리모컨으로 쑥쑥 넘기면서 바로바로 풀이하면 원래 한 20분이면은 그냥 써서 풀이했을 때가 몇 문항 정도냐? 한 7문항? 많이 풀면 7문항 정도 풀 수 있거든요. 20분 정도면. 하나당 2분씩 잡는데 어쨌든 쓰는 시간, 지우는 시간이 있으니까 1분 30초, 2분 잡으니까 많이 갈 때가 이제 설명, 부연 설명 많을 때가 3분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게 되는데 조금 걱정이네. 설명 이제 안 드린 거 없죠? 네.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설명을 안 했네. 그럼 요거 켜지는 동안에 그래프 그리는 거 이게 상단원에서
그때도 이제 설명을 드린 것도 있어요. 겹치는 게. 왜냐면 그래프 그릴 때 어쩐지 설명이 빨리 끝났다 했다. 그래프 그릴 때 우리는 뭐 대칭에 관한 그래프는 알고 있어야 된댔어. 그치? 그럼 뭐가 있어? X축 대칭이 있고 Y축 대칭이 있고 원점 대칭이 있고 Y는 X 대칭 그래프가 있어. 그치?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돼? 원점 대칭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는 고1이라도 알고 계시면 편안해.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기함수 이렇게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 기함수. 그래서 얘는 뭐냐? X 대신에 정의역 대신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은 원래 값에다가 음수 붙인 거하고 동일해져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원점 대칭 원래 있던 함수를 180도 돌린 거잖아. 그치? 그러면 Y축 대칭 그래프를 다른 표현으로 얘를 우함수다라고 불러줘. 그러면서 수식으로서는 나는 음수를 집어넣어도 그대로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요거 생각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요거 생각해. 고1 과정으로 얘가 힘듭니다 라고 했을 때 니네 점 찍어서 가보면 되잖아. 곡선 나올 건데 그게 힘들면 Y는 X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되셨나? 이 정도는 알고 계시라고. 그럼 X축 대칭 해주면 뭐가 돼?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면 되지?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되고 얘는 둘 다 대입하면 되지? 그럼 얘는 뭐 해주면 돼? X 대신에 Y, Y 대신에 X. 그럼 뭐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돼? 역함수. 되셨나? 이해가요? 그럼 대표되는 그래프가 이제 뭐가 있는 거야? 저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라고. 알겠지? 저걸 토대로 해서 얘기할 거야. 저걸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해주면은 어떤 그래프가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다 쓸게. Y는 요거.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Y는 요거. 세 번째 케이스. 요거.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는 요거.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문제 못 풀겠다. 풀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 그럼 얘는 가장 쉬운 게 뭐야? 원래 그래프 그린 후 X축 밑부분 올린다. 이게 제일 편하네. 왜냐면 어차피 뭐야? Y라는 새끼는 뭘 집어넣어도 0 이상밖에 안 나오는 거지. 절대값이니까. 그냥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서는 그냥 이런 거지. 제일 많이 보는 게. 이거 그렸어. 그럼 뭐해? 뒤집어 올려. 그럼 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되셨어? 만약에 이 새끼가 직선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해? 뒤집어 올리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되셨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봤던 게 뭐 있어? 요거 있잖아. 그치? 그럼 Y는 X 그린 다음에 어떻게? 밑에 거 뒤집어 올리면 되잖아. 됐죠? 그럼 요 녀석은 뭐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자기 자신이지. 되나? 네. 기본적으로 저런 의미. 그런데 저거를 무조건 우함수라고 부르진 않아요. Y축 대칭일 때만 우함수, 원점 대칭일 때만 기함수야. 그러면은 얘는 점대칭이나 선대칭 나올 수 있잖아요. 다른 축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새끼가 요거 쭉 봤는데 요거 X는 2야. 그럼 X는 2를 기점으로 좌우 대칭이야. 그건 선대칭 그래프라고 불러. 알겠어? 그럼 걔도 원점이 아니고 다른 점에 대해서 대칭이면은 그냥 점대칭 그래프라고 불러주시면 돼. 알겠어? 얘네 둘은 뭐 한 거야? 특이하게 Y축 자체로만 대칭인 그래프. 그걸 우함수라고 이름이 있는 거야. 그 새끼는 특이하니까. 그리고 X축, Y축 만났을 때 뭐 원점에 관해서 180도 돌렸을 때 동일해지는 녀석들을 원점 대칭, 즉 기함수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좀 특별한 케이스인 거야. 알겠어? 알아두시고. 그럼 얘는 어떻게? X가 0 이상인 부분만 그리고. 이해갔어? 그럼 얘 뭐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지. 그래도 성립하지. X 대신 마이너스 X 집어넣는 거 무슨 대칭? Y축 대칭이니까 얘는 뭐 하면 돼? Y축 대칭시켜서 그리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래프를 y는 0 이상인 부분 그리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어도 성립하지. 무슨 대칭? 그렇지. x축 대칭 시키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둘 다의 성질을 갖고 있지. 그럼 얘는 어떻게? x가 0 이상 and y도 0 이상인 부분을 그린 다음에 x, y축 대칭 시키면 된다는 얘기야. 되셨어? 그림은 그 자세한 설명은 76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 그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 됐습니까? 이해 가시죠? 그리는 거 크게 어렵지 않다고 해? 되냐? 그냥 보여드리면 이거야. 1번 케이스는 좀 전에 보여드렸고 2번 케이스는 이런 거야. 얘가 이렇게 해서 그렸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프 그렸더니 직선이야. 이렇게 돼 있지. 이런 직선이라고 쳐. 그냥 fx 그렸을 때. 그럼 얘는 2번 케이스는 뭐야? 0 이상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거지? y축 대칭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되셨어? 그럼 3번일 땐 뭐라고? 똑같이 얘를 이렇게 그려줬으면 뭐 하라고? y가 0 이상인 부분만 그리라고 했지? y가 0 이상인 부분이니까 뭐야? 요거지? 그럼 x축 대칭 시키라고 했으니까 요것만 그리면 된다고. 됐냐? 그럼 얘 마지막 케이스는 뭐야? 요거 하나 그려 쓴 다음에 x도 y도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x축 대칭 시켰지? y축 대칭 시키면 이렇게 되지? 그럼 원점 대칭도 시키면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얘는 이런 그래프로. 되셨어? 할만합니다. 이 그래프 개형은 잘 알고 계셔야 돼. 그럼 우리가 수상에서 배웠던 녀석도 알고 있으면 조금 편안한 게 그 그래프에서 이런 특징들도 갖고 풀 수는 있으나 그냥 걔는 특이사항이 있으니까 좀 알아두세요. 어떤 식으로 갈 수 있어? y는 이런 그래프. 그 y는 이런 그래프. y는 이런 그래프. 쭈르륵 계속 나와. 그럼 이런 그래프들의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케이스 x의 개수가 다 동일하게 1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쁘다고 보시면 돼. 이쁜 형태에서 얘네처럼 뭐 다 더하기로 연결이 돼 있어. 그랬을 때는 얘가 절대값이 홀수계인 경우에는 항상 반드시 이런 점이 생겨. 알겠어? 짝수계인 경우에는 항상 이런 평평한 부분이 생겨. 실제로 그려보면 그래요. 더 들어간 설명은 지금 하지 않을게. 시간이 없어서. 알겠지? 그냥 알아두시면 돼. 전제 조건이 뭐라고? 이뻐. 알겠지? 합으로 연결이 돼 있어 다. 뭔 말인지 얘가? 그럼 얘는 봤을 때 뭐야? 이 점을 찾기 쉽지. 홀수 번째에는 뭐? 정 가운데 있을 때잖아. 얘가? 세 개짜리니까 더해서 반띵이니까 뭐? 가운데 있을 때. 얘가 짝수계일 때는 반띵해주면은 첫 번째, 두 번째. 그거지? 그게 양 끝점이라고. 그럼 얘는 뭐가 돼? 0하고 1. 여기가 0,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그럼 얘는 뭐? 여기가 1이면서 여기서 한 번 더 꺾인다는 얘기야. 되나? 네. 꺾인다고. 얘가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꺾여. 되셨어? 이런 식으로. 특이사항이 있는 거니까. 한번 가봅시다. 몇 문제나 푸나 한번 봐야 되겠네. 여기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만을 골라주세요. 그럼 정의역을 각각 집어넣었을 때 치역은 반드시 이 안에서 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0, 1, 2가 다 나올 필요는 없지. 그냥 치역이 저 안에서 결정만 되면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얘는 뭐라고 했어? 1대1이라는 말도 없고 그냥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집어넣으면 2, 1, 0 나오니까 요거 되죠? 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집어넣으면 뭐가 돼? 3. 벌써 틀렸네. 그치? 2 집어넣으면은 3이잖아. 그러니까 얘 벌써 틀렸지. 여기 없잖아.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2. x가 뭐라고 했어? 0 이상일 때. 0 이상이면 0이지. 그럼 0일 때는 1 나오는 거 맞지? 그럼 마이너스 2는 뭐야? 0보다 작을 땐 2지. 그럼 마이너스 1도 2로 가지. 맞잖아요? 그럼 얘는 0, 1, 2만 나오니까 뭐야? 되네. 그럼 정답은 뭐? 기억 디귿 이렇게 되겠더라. 되셨나요? 그럼 바로 오른쪽으로 넘어가셔서 이 녀석이 뭐라고 했니? 의미 아닌 정수 전체의 집합에서 의미 아닌 정수래. 그럼 0 이상인 정수인 거지. 0 이상인 정수에서
요거일 때 요거 값을 구해주세요. 그럼 F3은 뭐야? 여기 들어가는 거 맞죠? 3이니까 너란 새끼 3 집어넣으면 뭐? 4 되겠네, 그치? F29는 4보다 클 때니까 F29니까 뭐가 되는 거야? 25 되는 거 맞지? 그럼 25는 여전히 4보다 크지? 다시 집어넣으면 뭐야? 21. 4배수 단위로 계속 내려가라는 얘기네. 되셨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배수 계속 빼줄 테니까 4 이하가 되니까 4, 6에 24 24하면 5 되는 거 맞나? 이해가요? 맞냐? 21, 17 뭐야? 13, 9, 5 맞네? 4로 나눠주는 거 맞네? 그럼 5니까 뭐야? 5 하나 더 집어넣으면 1인 거지? 그럼 1 집어넣었으니까 얼마? 이렇게 가겠네. 그럼 합은 얼마예요? 6. 4배수 단위로 움직이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487 봅시다. 487. 근데 문제 안 써도 되니까 빨리빨리 가네. 487 나왔네. 요거 아우 드디어 나왔네. 이거 굉장히 대표 주제잖아요. 얘가 뭐라고 했어? 문제상에서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습니다 라고 했잖아. 이해가지? 그럼 얘는 봤을 때 뭐가 되는 거야? 딴 거는 모르겠으나 A에 관한 정보가 없죠. 0만 아니란 얘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케이스를 나눠야지. A가 양수인 경우 그럼 뭐야? 이렇게 가는 거지. 돼요? 그럼 치역도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 맞지? 그럼 얘는 뭐가 돼? 어머 너 마이너스 1 3 자를 건데 너도 마이너스 1 너도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돼 안 돼? 맞잖아요. 정역하고 치역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요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문제상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하고 3, 지나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맞지? 그럼 4분의 4니까 1이지? 근데 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 지나는 거면은 누굴 지나? 원점 지나니까 그냥 얘는 y는 x잖아. 이해가지? 그럼 b가 뭐야 이때? a는 1이고 b는 0인데 문제상에서 a, b가 0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너는 틀렸어. 된 거지? 그럼 두 번째 케이스 a가 음수야. 그럼 얘는 이렇게 가겠지? 그럼 정의역은 당연히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갈 거고 치역도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전히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인 거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동일하니까 그럼 얘는 요거 지난다 치면 뭐가 되는 거야? y는 x-3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냐? 한 점 지나면 되니까 됐어? 3, 마이너스 1 그럼 y는 뭐가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a는 뭐? 마이너스 1 b는 2 둘이 곱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정답이겠네. 됐습니다? 그래도 빠릿빠릿 나가네요. 오케이. 이 문제는 이젠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돼요. 그럼 애새끼들 보면 뭐 난리도 아니야. 별지랄을 다 해 막. 근데 얘는 이 문제는 어떤 게 낫냐? 역으로 출발하는 게 더 나아요. 원이 2라고 했잖아. 1 집어넣으면 되지. 됐어? 그럼 F2는 F1 곱하기 F1이니까 2의 제곱. 됐나? 그러면은 1, 2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F3은 F1 곱하기 F2가 되는 거니까 2의 제곱에다가 F1은 2니까 2의 세제곱. 뭔가 좀 보이네? 그럼 얘는 2 집어넣으면은 F4는 F2 곱하기 F2가 되니까 뭐 3일 집어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얘는 뭐가 돼? 2의 4제곱이지. 탑 나왔네. 뭐가 되겠어? 그렇지. 2의 7제곱. 끝. 되셨어? 그럼 뒤로 넘어가셔서 서로 같은 함수 나와 있네요. 어렵지 않죠? 같은 함수. 얘는 이렇게 나와 있네. 대표 문제. 서로 같은 함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얘들아 잘 봐봐. 요거 아까 설명했던 거네 선생님이. 그치? 요 문제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가 상등이라며. 그치? 그럼 어찌됐든 간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같고 1 집어넣어도 같으니까 F-1은 G-1, F1은 G1이다. 그러지 말자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fx는 gx 쓴 거니까. 그치? 그럼 얘 문제상에서 뭐가 돼?
fx 마이너스 gx는 0이라고 했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인 거니까 얘는 뭐야? 2차식이지. 2차식인데 최고차항에서 봤더니 집어넘기면 양수 1이지 그냥. 그럼 너가 2차식 니가 마이너스 1 또는 1을 근으로 갖는 거 맞아요?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거 알았으니까 뭐야?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요거란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집어넘기면 뭐가 돼?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의 x에다가 플러스 b 플러스 1이 뭐가 된다? 끝난 거잖아. 이걸 왜 연립방정식을 푸냐고. 되셨어? 그냥 2차 방정식 문제잖아. 그럼 너란 새끼 0, 너란 새끼 마 1. 그럼 a는 3, b는 마 2. 되셨나? 그럼 두 녀석 뭐 하래? 곱해래. 그럼 마 6.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이걸 봤더니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래 얘들아. 그러면은 1대1 대응이니까 무조건 겹치지만 않아요. 이게 아니라 남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1대1 대응이니까 니네가 딱 봤을 때 뭐야?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거 우선 찾으면 되지. 그럼 봤더니 뭐 이 새끼 되네. 되죠? 그럼 이 새끼랑 이 새끼는 얘는 안 되고 얘도 상수함수니까 안 되고 그럼 3, 5 중에 하나겠네. 그치? 근데 얘는 봤더니 뭐가 돼? x가 0 이상일 때는 2x 나오고 x가 0 미만일 때는 빵 나오잖아. 벌써 돼 안 돼? 안 되지. 0 이상일 땐 2x니까 증가 맞는데 빵이니까 얘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해가? 그럼 얘는 1대1이 아니죠. 그럼 이 새끼는 뭐야? 어쨌든 뭐야? 양수지다? 직선인데 양수니까 뭐가 돼? 0 이상일 때는 이렇게 가는 거고 0 미만일 땐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 그냥 증가 계속 하고 있지. 그럼 너란 새끼 정답 되겠네. 됐습니다. 그 다음 유형 7번. 됐네. 야, 1대1 대응되는데 문제가 존내리 쉽네요. 왜? 기울기에 대한 조건이 벌써 주어졌잖아. 뭐라고 했어? 양수입니다. 끝난 거지 뭐. 그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새끼는 증가하는 거지. 그럼 증가하는 거니까 뭐가 돼? 이렇게 갈 건데 정의역이 마 3부터 3까지지. 그럼 그때 뭐야? 치역 꽂혀야 되는데 1대1 대응이니까 시작점이 1인 거고 끝점이 13으로 끝나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마 3,1이고 얘는 3,13을 지나는 거잖아. 그럼 x 증가량 뭐야? 6이지? y 증가량 6이지? 그럼 1이네? 그럼 기울기는 얼마? 1인 거잖아. 그럼 끝났네? 요 점이든 요 점이든 집어넣으면 되겠지? 13보단 제가 낫겠지 뭐. 되셨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3에다가 뭐냐? 플러스 1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선생님 많이 가. 뭔 말인지 알겠어? 마이너스 3,2라고 3,13 맞죠? 맞네. 그럼 y는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그럼 a는 얼마? 1 b는 4. 내가 뭐 잘못 구했냐? 어떤 거? x? 기울기 잘못 구했나 보다. x 증가량이 6이고 y 그러네.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그럼 얘는 2x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지? 그럼 둘이 더해줬으니까 얼마? 9. 됐어요? 기울기를 잘못 구하냐? 8번 항등함수. 얘는 답이 뭐예요? 9라고 했잖아. 항등함수 개 쉬운 거죠? 얘 항등함수라며. 그럼 y는 x니까 이 새끼 얼마 나와? 2 나오잖아. 그럼 집어넘기면 얘 얼마야? 3이지. 그럼 g는 상수함수라며. 그럼 이 새끼는 무조건 뭐야? 3. 이 새끼는 항등함수니까. 그럼 얼마? 8. 그렇지. 뭐지 이 새끼? 문제가 이거 장난 까는 거죠. 여러분들을 놀리는 거지. 그럼 얘는 딱 나왔네. 뭐라고 했어? x에서 x로 간대요. 그럼 얘는 1, 2, 3 나왔고 1, 2, 3 나왔으니까 이 새끼가 x, 이 새끼가 y라고 놓으면 되겠네. 그치?
그럼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1대1 대응의 개수니까 첫 번째 있는 새끼의 선택권이 몇 가지? 3가지. 두 번째 새끼? 2가지. 1대1 대응이라며. 그럼 세 번째 놈은 1가지. 그러니까 얘는 몇? 6가지 되지. 1이 안 끝났으니까 곱해 번져야지. 항등함수는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니까 선택권이 1가지밖에 없지. 상수함수는 몇 가지? 그렇지. 얘 또는 얘 몰빵하면 되니까 3가지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럼 정답은 10 이렇게 가겠더라. 되셨나? 뒤쪽 넘어가셔서 합성함수의 함수값 구하기 보겠습니다. 할만하죠?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죽어라고 해서 그래. 이게 처음 들었을 때는 이 정도로 이해를 못한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헷갈려 해.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게 한 번이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인 줄 아세요. 그럼 얘 봤을 때 뭐가 되는 거냐? 아, 요걸 구하래. 뭐 쉐끼를 쉐끼 그냥 하면 되지. F에 G-1 빼기 G의 F2 요거죠. 그럼 G의 -1부터 구하면은 얘는 마이너 1 집어넣었으니까 마3 되는 거지. F2니까 마1보다 크거나 같을 때지. 그럼 이 새끼는 4겠네. 그치? 그럼 G -3, F의 -3, 마이너 1보다 작을 때니까 마3 집어넣으면 9 플러스 1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요 놈은 10 됐나? 그럼 G4니까 16 빼기 4니까 얼마? 그럼 빼줬으니까 얼마? -2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되셨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형 11번 이걸로 가니까 금방금방 가네. 그죠? 아이 좋아라. 유형 11번 딱 10분만 있었으면 100% 다 맞히는데 큰일 났네. 여기 가보시면은 교환법칙이 원래 성립 안 하는데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럼 이 새끼는 뭐 그냥 하란 얘기지. 되셨어? 아니면 뭐 해도 돼. 양변에 역함수 해줘도 상관이 없는 거지. 역함수를 합성해도 상관이 없으나 요거는 1차식이니까 이게 좀 더 편할 거야. 혹은 어떻게 풀어도 돼? 그냥 집어넣으셔도 상관이 없다고. 선생님 말이 가나? 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얘를 쌩 까는 게 제일 좋은 게 0 집어넣는 거잖아. 그지? 그럼 x 대신에 0 집어넣고 출발하셔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 가셨나? 오케이. 그럼 우선 보시면 얘는 뭐야? f에 gx 집어넣는 거고 얘는 g에 fx. 그러니까 단순할 땐 그냥 수치 집어넣으시는 게 훨씬 나아요. 정석대로 그냥 풀어드리면 뭐가 되는 거야? a에 gx 플러스 1 이꼴 마이너스 fx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gx가 a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꼴 마이너스 fx니까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이니까 마3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뒤에 있는 녀석을 봤더니 뭐야? 얘가 얼마다? 마3이다. 됐나? 그럼 결론적으로 a는 얼마? 2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 됐쇼? 혹은 어떻게 하라고? 아까 얘기한 대로 0 집어넣으시라고. 그럼 얘는 f0이니까 뭐야? 1이지? 그럼 g0이니까 마이너스 2지? 그럼 f-2가 뭐다? g1이다.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뭐다? g1이니까 된 거지? 이게 훨씬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a는 얼마? 되셨어? 그러니까 1차식처럼 이렇게 나와서 단순할 때는 그냥 넣고 미지수가 너무 많으면은 첫 번째 방식이 좀 더 나아요. 그럼 두 번째 게 바로 나왔네. 첫 번째 방식처럼 숫자를 집어넣으셔도 되는데 B라는 녀석하고 C, A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저분해. 알겠어? 그럼 F2라는 녀석을 구했더니 뭐가 돼? F2가 3이래. 그럼 2 집어넣어서 3 되려면 A는 1이라는 거 벌써 구했지? 그 다음에 보셨더니 뭐가 돼? F에 GX가 4x-2다. 식이 하나 나와 있으니까 그냥 얘는 합성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럼 이 녀석은 뭐야? gx 플러스 1이 4x-2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gx는 4x-3이지. 그럼 gx가 뭐야? bx 플러스 c이므로 a는 1이었고 b는 4인 거고 c는 마3 이렇게 가겠네요. 그럼 셋 다 곱해 번지면 마이너스 12 됐쇼? 생각보다 많이 푸네?
그죠? 네. 요거 대표 문항이죠. 뭐라고 했어? 문제상에서 hx 구하여라 그 문제죠. 그럼 얘는 hx를 뭔가 써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와 있는 대로 가. 풀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가 1차식이니까 뭐 할 수 있어? g의 인버스 도트 땡겨버리면 되는 거지. 그럼 hx 바로 구할 수도 있다. 이게 1절. 아유 조금 거시기 한데요. 그럼 뭐 하면 돼? g의 hx 이꼴 뭐가 된다? 2x제곱 플러스 1이 되더라. 됐나요? 네. 그럼 얘는 뭐야? x자리 정의역 대신에 hx 집어넣은 거니까 2배의 hx 빼기 3 이꼴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럼 집어넘기면 결론적으로 hx는 뭐가 되냐? 2로 약분 가능하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럼 몇 번? 3번. 돼요? 네. 바로 옆에 문제. 얘가 a에서 a로의 함수 얘가 이렇습니다. 그럼 이거 당연히 뭐 하라는 얘기야? 주기성 따지란 얘기지? 네. 주기성 못 따지면 환자죠. 하나씩 해보면 되지. 얘는 값이 나와 있는 거니까 값으로 가셔도 괜찮겠네요. 맞습니까? 네. 그럼 얘는 F1에 누구? 2를 구했더니 뭐가 돼? 2는 2 이상일 땐 여기다 집어넣지? 돼요? 돼, 안 돼? 됐니? 네. 그럼 F1의 2는 뭐야? 이렇게 가는 거 맞지? 네. 그럼 F2의 2는 이 값이 얼마였어? 1이었잖아. 1 집어넣으란 얘기지? 네. 그럼 1이니까 얘는 뭐야? 4 되는 거 맞냐? 네. F에 F1에 2를 집어넣는 거니까. 됐죠? 네. 4.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는 얘는 뭐가 돼? 아이씨. F1이 4. 이렇게 가는 거지? 네. 그럼 얘는 F3의 2는 뭐가 되는 거냐? F4하고 동일한 거지? 네. F4하고 동일하니까 4 집어넣으면 뭐가 돼? 4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 3 되는 거 맞나? 네. 이해 가요? 아따 헷갈려 죽겠네. F1의 2는 F2인 거고 F2의 2는 F1의 2인 거고 F3의 2는 F2의 2인 거고. 되셨나? 그럼 요 녀석이 얼마였어? F2였으니까 1이었잖아. 그럼 얘는 1. 그지? F1이 저렇게 갑니다. 그리고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F2가 1이었으니까 1. 1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냐? 얘는 4였고, 그치? 네. 그럼 얘는 4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4 집어넣으면은 3 이렇게 나오겠네. 되셨어? 네. 그럼 F2가 1이고 F1이 4인 거고 F4가 3인 거네. 그럼 얘는 이렇게 가겠네. 이해 갔어? 네. 그럼 얘는 뭐야? 처음부터 했더니 1, 4, 1, 4, 3, 2 이게 반복이란 얘기지? 네. 그럼 얘는 4배수 단위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4배수 단위로 움직일 거니까 4, 1은 4, 4, 2, 8 나머지 2지. 네. 그럼 얘는 두 칸 더 가야 되니까 요거 그럼 얼마? 4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되셨어?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도 많이 풀었다. 네. 생각보다 앞으로 종종 요걸 이용해야 되겠는데 진짜 많이 풀었네. 그쵸? 과제는 우선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형 14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는 마무리 적으시고요. 유형 15 전까지. 알겠어? 그래 놓고 이제 뒤에 있는 부분은 선생님이 미리 촬영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이할게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월수에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내일 오시면은 그 테스트북 나눠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거 같이 진행합시다. 고생하셨어요.